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9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도 전국 건축물은 총 727만 5,266동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은 39억 6,188만 7천 제곱미터로 서울 63빌딩 연면적의 423배 규모에 달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2019년 대비 2개 동이 늘어난 115동으로 나타났고 1층짜리 건축물이 444만 6천 동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대건설은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단과 스마트건설기술 실용화 및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9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실증 제공을 비롯한 스마트건설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단은 스마트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 및 실용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이어 시흥시 공무원 8명도 광명 시흥신도시 예정진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임 시장은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로 투기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그야말로 투기 의심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이 대거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은요,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만약에 사례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셀프 조사의 한계 등 논란으로 이어질 게 분명한 상황인 만큼 보다 투명한 조사와 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바로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슈들이 끊이지를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공급 대책 관련해서 잡음들도 이어지고 있고 시장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 만큼 오늘은 대표님과 6번째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지역인 광명과 시흥 쪽 이야기 들어보고요. 시장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정말 참 시끌시끌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 광명 시흥 쪽이 이제 발표될 때는 그래도 지금 3기 신도시 이제 기존 발표 중에서 이제 4기 신도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3기 신도시 이제 추가 쪽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7만 가구가 이제 공급이 되면서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발표됐던 것 중에 이제 왕숙 지구가 약 한 6만 6천 세대였는데 이쪽이 지금 이제 7만 세대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매머드급이 되겠으면서 또 서울에서 워낙 가깝기도 하고요. 또 지금까지 계속 관심이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관심만큼 지금 또 이제 그 공직사회 부패 또 아니면 투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또 비판도 그만큼 좀 이제 거세게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3기 신도시 쪽에 청약을 계속 기다려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염려가 또 오히려 반대편에 좀 있죠. 지금 광명 시흥 쪽의 주민들 또 일부 분들은 지금 3기 신도시 철회하라 이렇게 또 철회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자 근데 또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 중에 이거 철회되면 또 안 되는데 자 이런 많은 지금 이제 걱정들 논란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 쪽을 그냥 보자라면 7만 가구 이제 발표되고 나서 시장 자체는 지금 이래저래 지금 눈치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죠. 지금
추가로 지금 뭐 매월 발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매월 발표에 대해서 지금 좀 국민들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러 가지 뭐 눈치를 보는 이런 장세들이 있는데 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팩트 체크라고 하죠. 하나씩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면서 자 그렇다면 그 뭐 이후에는 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그 부분까지 오늘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팩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광명하고 시흥 쪽에 3기 신도시죠. 4기가 아니라 일단 3기 신도시 쪽에 이제 7만 가구 이제 가장 많은 공급을 하는데 일단 규모면으로 물론 지금 이렇게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끌시끌하긴 하지만 지금 뭐 국토부도 그렇고 지금 뭐 대통령이 지금 뭐 이렇게 그 이야기한 것도 보면 일단은 기본에 발표된 대로 공급 쪽은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면적을 보자면 약 한 1271만 제곱미터. 지금 뭐 그 일산 신도시가 규모로 보자면 약 한 1,5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270만이니까 거의 일산하고 비슷하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하고 시흥 쪽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이 뭐 여의도 면적으로 보통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면적의 몇 배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의도 면적의 거의 4.3배 그러니까 4배가 넘어가는 규모니까 사실 어마어마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최대가 되겠죠. 지금 왕숙이 이제 6만 6천 정도 되겠고 지금 뭐 그 아래쪽 이제 교산이 약 한 3만 2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쪽 위쪽이 되겠죠. 이제 서쪽으로 와서 지금 고양 창릉 쪽이 약 한 3만 8천. 이쪽도 꽤 크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부천 대장이 2만이고 이제 인천 계양이 이제 한 17,000이니까 이쪽이 합쳐서 약 한 3만 7천 정도가 되겠고 자, 뭐 더 아래 내리면 또 안산 장상도 약 한 14,000세대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광명하고 시흥 쪽에서 지금 7만이니까 지금 서쪽만 보자라면요. 지금 그 고양 창릉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3만 8천, 그다음에 뭐 이쪽에 한 3만, 그다음에 7천, 그다음에 또 요 사이 쪽이 약 한 7만, 그다음에 안산 장상 쪽에 약 한 14,000. 이렇게 따져보면 이것만 다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울 서쪽 지역에 약 한 16만 가구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걸로 일단 뭐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사실적으로 될 것이냐는 계속 이제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더더구나 이제 광명 시흥 쪽이 서울에서 가까운 이유도 있겠지만 광명 시흥 쪽이 이렇게 많은 좀 그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자, 1호선, 2호선, 7호선. 자, 그러니까 서울의 기존 지하철. 그러니까 당장 무슨 새로운 지하철을 놓는다, 뭐 지하철이 안 들어온다 이러면 사실 어려운데 기존의 지하철인 1호선과 2호선하고 7호선을 그냥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을 뭐 그 어떤 뭐 좀 버스 뭐 그 간선 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제 경전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연결하는 이런 경전철들만 이용하더라도 바로 또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고 자 그런데 기존에 있는 1호선, 2호선, 7호선뿐만 아니라 또 신안산선. 자 신안산선이라는 것도 그렇죠. 시흥하고 안산에서 출발을 해서 광명으로 해서 영등포로 해서 여의도까지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요 신안산선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자 더더구나 지금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경기도 좀 지금 권역 조금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지금 여기 같으면 GTX 비노선 같은 경우에도 또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제2 경인선까지 야 보통 우리가 신도시가 됐을 때 지하철 노선 하나만 연결이 돼도 그렇죠. 야 뭐 대단한데 지금 여기 같으면 기존에 있었던 철도망들을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 GTX, 비노선, 제2 경인선까지 거의 6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기대감들은 여전히 뭐 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철도 호재 쪽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용을 하면 지금 접근성적인 면에서 뭐
지리적으로도 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간대로 본다면 또 우리가 깜짝 놀라겠죠.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가 지금 20분이면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고, 지금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분대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강남까지도 뭐 지금 45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경기도권에서는 지금 접근성 자체가 가장 좋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 이것이 경기도에 있는 수요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직장인들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다. 그러니까 서울 쪽에 어떤 뭐 유상 공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이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 동네로 그냥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경전철이라든지 또 간선 그런 버스 이런 것들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승을 한다라면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호재들이 있어서 관심은 여전히 받고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7만 가구 이제 발표가 되고 나니까 지금 이쪽 지역들만 지금 보자라면, 물론 지금 광명 쪽 분위기하고 시흥 쪽 분위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도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같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특히나 이제 광명 뉴타운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급에 대한 부담감이 크죠. 자, 근데 시흥 쪽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좀 반기는 쪽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그 원하는 부분 또 아니면 좀 반발하는 부분이 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보자면, 자, 일단은 청약 쪽의 대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3기 신도시들이 대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그 아파트 이제 가격 대비해서 거의 70~80%까지 낮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광명이나 시흥 아니면 그 주변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내가 내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우리 동네에 이렇게 저렴한 새 아파트들이 또 그것도 지하철도 괜찮은 곳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네? 자, 그렇죠. 매수 쪽으로 넘어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로 그대로 눌러앉는 상황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주 수요까지 지금 그대로 지금 겹쳐져 있죠. 자, 그러면 이주하려고 해도 그렇죠. 전세, 월세집이 필요하고 대기 수요 그대로 눌러앉는다고 하더라도 또 필요하고, 또 하나는 외부 쪽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도 뭐 광명이나 시흥 쪽에 청약을 원하는 분들은 또 이쪽으로 대거 몰려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렇게 따져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전세 쪽에 그렇죠. 불안할 수밖에 없겠고, 또 더더구나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매매 시장 쪽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쪽 지역만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에 대한 걱정들도 조금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공급에 대한 부담들이 있다. 자, 그런데 또 신도시를 경험하신 분들은 예전에 분당 같은 경우에도 판교 신도시가 가장 인근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구도심인 분당 쪽에서 판교 쪽이 신도시가 들어오면 우리 쪽에 집값이 떨어지겠다 걱정을 하고 좀 반대하는 부분도 꽤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판교 쪽이 또 짱짱하게 잘 나가면서 분당 집값까지 또 끌어올리는 또 이런 영향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쪽 시장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 단기적으로는 불안감 때문에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면서,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는 또 나중에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안과 기대감이 좀 섞여 있는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런데 뭐 걱정은 많죠. 지금 이런 이번에 LH 지금 뭐 그 직원들의 투기 이런 어떤 논란이 있기 전에도 지금 이미 이쪽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광명 시흥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12년, 1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던 거거든요. 처음에는 행복주택 때문에 얘기가 됐었죠. 그다음에 또 최초의 3기 신도시 지정할 때도 계속 검토가 됐던 지역들이죠. 물론 주민들 반발 때문에 그랬지만.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한 10조 원 규모.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이 토지보상금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자, 지금 LH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주민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해 걸림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어떻게 시간적으로 좀 더 늦춰질 수도 있겠고 또 뭐 이것이 아예 폐지되는 이런 일도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쨌든 그런 부분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광명 시흥 이제 끝나고 나서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매월 발표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 후보지는 어디냐? 자, 일단 서초하고 송파 지금 뭐 공급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것들이 지금 강남권에 있는 그렇죠. 그린벨트예요. 자, 그런데 국토부나 지금 서울시 여전히 그렇죠. 이번에도 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 이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서울에 인접 가까이 있고 대규모로 공급을 할 수 있고 기존의 철도망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3기 신도시 조건에 맞는 지역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지역을 찾아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제가 봐서는. 또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지금 검토가 됐던 곳들 자 김포 고촌 그렇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곳이죠. 자 고양 화전 쪽도 그렇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던 곳 하남 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이미 검토가 됐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좀 신도시가 추가 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급 확대 초점, 그다음에 수요 억제, 요거는 지금 계속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공급 후보지 발표하면서 올해 또 도심 안에도 약 한 43,500가구. 그러니까 신규 택지는 신규 택지대로, 도심은 도심대로 계속 공급 기존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요거 아파트로 분류됐던 거 민간 임대 요거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롭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도심 안에 지금 계속 방향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요거 완화 세금 부담 덜어서 좀 공급하는 거 요거는 일단 의향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좀 수요 쪽을 좀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은 확대하고 수요를 규제하는 요 기조, 요것은 계속 같이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체 뭐 발표가 되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갈까 좀 살펴보면은 자, 서울 쪽만 일단 조금 좁게 한번 볼게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0.14%. 자, 그러니까 상승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 발표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기조는 유지하고 있는데 전주와도 지금 거의 한 3주째 지금 동일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계속 좀 횡보하는 장.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폭 자체가 막 늘어난다든지 이렇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하락 쪽으로 확 꺾이는 것도 아니고 계속 횡보하는 개걸음 장세가 좀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역별로 보자면요. 중저가 지역들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자, 강남 재건축 쪽 지금 특히나 그 압구정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목동 쪽도 그렇죠. 재건축이 진행되들은 여전히 또 강세예요. 그래서 중저가 지역이나 강남 재건축 같은 양극단 시장 쪽이 좀 오름세를 견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자라면 결국은 지금 공급 쪽 확대하는 것도 늘 지금 계속 이런저런 것들은 불안하죠. 지금 뭐 수요 부분도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싸움이 계속 장기화될 수밖에 없겠고 이러면서 상승 흐름은 좀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시장은 흘러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무려 7만 가구의 택지 발표로 인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다시금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큰 규모인 만큼 모두의 기대와 불안이 좀 뒤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다음 후보지도 고민해 보시고 서울 부동산 투자는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일단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을 오프라인에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대표님께서 어느 지역 소개해 주실지 정보 체크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대표님과 오늘 가볼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인데요.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에서 복층형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 찾아볼게요.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2억 7,300만 원에서 2억 7,8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여기는 항상 사람이 많은 동대입니다. 건대 입구와 또 어린이대공원역 근처인 것 같은데 이 지역의 오피스텔 보시는 이유 살펴볼까요? 자, 일단 뭐 2호선하고 7호선이면 그렇죠. 뭐 강남 쪽으로 쭉쭉쭉쭉 들어가는 그런 지하철인데 바로 이 건대 입구역이 2호선과 7호선 이제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대 입구역 쪽하고 어린이대공원 쪽도 이제 7호선이죠. 그래서 요 사이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지금 뭐 건대 쪽에 지금 뭐 상권들 그렇죠. 요즘 뭐 젊은이들의 정말 핫플레이스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또 젊은이들이 지금 모여서 상권이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쪽은 뭐 건대뿐만 아니라 건대와 이제 세종대까지 같이 또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화양동이라는 지역은 또 바로 그 옆에 보면 성수 IT 경제특구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대 쪽에 어떤 그 있는 어떤 상권 인프라, 그다음에 IT 경제특구 이런 것들이 같이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강남권과 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수혜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가 건대 입구역이죠. 그래서 7호선은 이렇게 한강 넘어서 바로 강남 쪽으로 지금 그렇죠. 지금 쭉 바로 넘어가죠. 자, 여기에다가 2호선 같은 경우도 잠실 쪽으로 해서 그대로 또 같이 넘어가서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2호선과 7호선에 더블 역세권이면서 지금 어린이대공원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7호선. 지금 뭐 당연히 어린이대공원이 있으니까 또 공세권까지 함께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요 사이에 지금 있는데 이쪽에 지금 상권이 지금 가장 발달해 있는 곳인데 이 건대와 어린이대공원 요 사이 대로변에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국대 뭐 바로 앞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바로 그냥 도로 하나 사이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화양 사거리라는 곳에 최근에 지금 가보시면 지금 뭐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대규모 빌딩들.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데 지금 이쪽 지역들이 성수 IT 경제특구, 그러니까 성수 전략계획구역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자, 이쪽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그 수요까지 그대로 또 유지가 할 수 있겠고, 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그렇죠. 요즘 관심 많이 받고 있는 곳이죠. 지금 뭐 법원하고 이제 검찰청 지금 나간 그 자리뿐만 아니라 바로 이쪽에 또 KT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KT 부지까지 해서 4차 산업에 또 첨단 업무지구가 많이 들어가는 곳이죠. 여기에다가 동서울터미널, 지금 또 현대사업, KTNG하고 또 신세계 쪽하고 해서 또 스타필드 같은 또 대규모 또 유통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쌍둥이 빌딩으로 또 하나의 그렇죠. 광진구 쪽에 랜드마크가 또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한정거장하면 뚝섬 유원지가 있는데 이 뚝섬 유원지 쪽도 최근에 지구 지정을 받아서 지금 K-팝 공연장이라든지 대규모 또 문화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바로 넘어가면 국제교류 복합지구죠. 자, 지금 뭐 현대 글로벌 비즈센터라든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라든지 잠실 마이스 산업단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쪽이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쪽에 많은 일자리들도 2호선과 7호선을 따라서 그대로 또 넘어올 수 있는 이런 수혜까지 다 볼 수 있는 이 주변이 다 바뀌고 있는 정말 로얄 중에 핵심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가까이에 성수를 비롯해서 상권도 든든하지만은 2호선과 7호선 타면은 강남이 금방이니까 이곳의 수요까지 보고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형 오피스텔 전략 좀 세워볼까요? 자, 일단 뭐 건국대, 세종대, 뭐 학세권 이거 무시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다가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한강도 뭐 바로 앞이니까요. 뚝섬까지. 그래서 요걸 다 누릴 수가 있겠고, 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또 호재들이 쏟아지는 곳이죠.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렇죠. 여기에다가 성수 IT 경제밸리까지, 그러면서도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또 위에 침실이 있는, 그래서 젊은이들의 로망,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뭐 여기는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는 기본이고 스타일러까지 다 갖추고 있으면서 또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완성되어 있는, 준공되어 있는 그런 복층형 원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젊은 친구들은 물론이고 직장인분들까지 복층형이라서 더 선호를 하실 것 같은데, 자,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 여기서 만나본다면 가격 얼마 정도일까요? 자, 일단 뭐 분양가는 약 한 2억 7,300에서 2억 7,800 정도 되는데요. 전세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한 5,300에서 2억 6,300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위치에, 그것도
대로변에 그렇죠. 2호선, 7호선 지금 더블 역세권에 1,3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겠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도 70에서 80만 원 바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층형 원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진구 화양동에서 소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서울 안에서 이렇게 좋은 지역 또 어디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1:1 무료 상담 오프라인에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잔다르크 박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역시나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고려해야 할 지역이 되겠죠. 이제 서울에서도 핵심 지역, 이 3도심 중에서도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아서 항상 이제 부동산 뉴스에 보면 언급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소액으로 또 접근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이제 매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주택과 오피스텔 좀 다양한 부동산 유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이사님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첫 번째 지역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로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4,500만 원에서 3억 6,500만 원 예상되래요. 자, 우리가 중공업 지역 하면 딱 떠오르는 바로 영등포구 가보겠습니다. 자, 영등포구에서 오피스텔을 보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입지에서 우선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서남권의 이제 대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의도와 함께 국제 금융 중심지구를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제 많은 자금들이 지금 영등포 지역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제 서남권에서 이제 1, 2인 가구 밀집도가 정말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등포 하면 이제 예전에 굉장히 낙후됐던 이미지가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이제는 그런 모습들을 탈피를 하고 신주거 지역으로 변모를 하면서 1, 2인 가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수많은 이제 개발 호재라든지 이제 업무 지구가 주변에 탄생을 하면서 또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요. 또 교통 호재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유동 인구 생성으로 인해서 기대가 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 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공급 동향을 좀 분석을 해 보자면요. 이제 같은 영등포 내에서
중에서도 지금 영등포동이라든지 당산동에 비해서 양평동 같은 곳이 바로 이제 신규 공급이 가장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이런 점들도 이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양평동 쪽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식산업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많은 일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뭐 당산이라든지 뭐 여의도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양평동 일대에 수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또 수많은 공사 현장들이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해서 분주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점으로 봤을 때 1, 2인 가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구 내에서도 양평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등포구 내에서 양평동 육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으로는요, 이제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우는 9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이제 선유도역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유도역에 정말 초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9호선 라인이 좋은 점이 바로 이제 강남으로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고 또 급행이 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접근성이 좋아지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요, 한강변이고 9호선 라인을 끼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도심 속에서도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유도공원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앞에 또 안양천이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벚꽃이 많이 피게 된다라면은 정말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안양천인데 내 집 바로 앞에 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또 당산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뭐 두 정거장만 가게 되면 또 여의도역이 또 위치를 하고 있고 왼쪽으로는 또 목동, 오른쪽으로는 여의도, 이렇게 여의도와 목동 생활권의 딱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권들을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호선 라인을 이용을 가능한 이제 영등포 구청이 있는데요. 또 이 일대 주변에 대형 마트들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양평동이라든지 물레동, 당산동 같은 경우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대기업들이 이 지역에 밀집이 된 이유, 이런 대기업들은 아무 곳이나 들어오지 않겠죠. 그 지역의 수요층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주거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영등포 하면은 뭐 타임스퀘어라든지 뭐 코스트코라든지 뭐 여러 다양한 생활 인프라 또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지역으로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에 집중해라라는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들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주거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주거 시설을 지을 만한 땅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수동 같은 것을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동도 중공업 지역으로 굉장히 떠오르고 지금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비싼데요. 이 양평동 일대도 이 중공업 지역으로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시설보다 주거 시설이 확연하게 적은 지역이 바로 이제 양평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집 바로 근처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양평동에서도 양평동 육가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래쪽에 뭐 관공서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어 굉장히 좋고요. 뭐 다리 하나만 건너면 좀 마포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여의도가 이제 직주 근접지로서의 서남권의 대표적인 직주 근접지로서 계속해서 1, 2인 가구는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성수동도 이렇게나 개발될지 우리가 몰랐던 것처럼 중공업 지역이 많은 대표적인 서울 3도심으로 꼽히는 영등포구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장지대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이곳이 이제 개발될지 어떻게 좀 바뀔지가 중요할 텐데 개발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서남권 하면은 이제 가장 핫한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국가 계획에 따라서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3도심으로 여의도와 함께 지정이 된 곳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 영등포 지역이 되겠는데요. 정말 예전에 영등포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게 뭐 영등포 하면 영등포 뉴타운, 신길 뉴타운을 보시더라도 정말 수많은 고가 아파트
아파트들이 들어섰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 가격들이 정말 분양가 대비 3배 이상 정도 올랐기 때문에 높은 가격들을 또 형성을 하면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눈으로 해마다 확인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 되겠는데요. 또 여기 또 영등포 로터리가 고가 차도가 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교통사고도 많고 복잡했던 지역인데요. 이제 모두 다 싹 다 철거를 하고 이곳에 여의도 공원의 2배 이상이 되는 또 이렇게 큰 공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주거 환경이 더 쾌적해지는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영등포 하시는 이유가 물론 이제 3도심으로서 가장 또 저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영등포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성산대교와 가양대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 바로 이제 월드컵 대교가 되겠는데요. 이제 올해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을 하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생깁니다. 또 이 서부간선도로와 이제 지하와 연계가 되면서 앞으로 크게 더 발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서부간선도로 지하도 지금 올해면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제는 이 모든 차들이 지하로 내려가고요. 이제 지상부에는 공원이라든지 편의시설을 만듦으로써 주변 환경이 정말 더 쾌적해지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요. 이제 금천구 독산동에서부터 역시나 영등포구 양평동까지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사업 이거를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이제 안양천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기 때문에 내 집에서 안양천까지 훨씬 더 수월하게 가실 수 있는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크원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여의도를 지나가시면은 크게 2개 동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바로 이제 파크원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H백화점이 개장을 하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곳에 백화점이라든지 페어먼트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63빌딩의 4배 이상이 되는 업무 시설이 들어오면서 지금 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는 여의도 입니다. 여의도도 지금 계속해서 빌딩들이 지어 나가면서 업무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의도는 계속해서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영등포를 이제 신흥 주거지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 호재까지 이제 도심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지금 준비 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참 오랫동안 기다린 월드컵 대교 드디어 올해 개통이 돼가지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를 지나가게 된다고 하고 또 여의도도 가까우니까 이곳에 직장인들의 수요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오피스텔 볼 때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 여의도에 굉장히 많은 업무 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의도 일대에는 이런 소형 가구들이 지낼 만한 주택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여의도 자체가 금융이라든지 정치, 방송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주변에 재건축을 바라보는 고가 아파트들이라든지 굉장히 오래된 오피스텔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종사하는 수많은 직장인 수요들이 자체가 다 영등포 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뿐만 아니라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 집 근처에 수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라든지 대기업, L사의 대기업들이라든지 유통센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지역이 되겠고 3도심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다른 도심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해서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양평동 유가는요, 투자를 많이 원하시는 9호선 라인을 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9호선 선유도역에서 정말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넓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내 집 근처에 모든 곳이 다 형성이 되어 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녹지 공간이 또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영등포 유가다. 그리고 조망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북쪽으로는 한강 조망권, 그 남쪽으로는 안양청 조망권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 속에서도 이런 뷰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양평동 유가는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도 좀 처음 투자해보시는 분들은 좀 고려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9호선 선유도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의 가격이요. 지금 3억 중반대를 살짝 넘었습니다. 이제 층수에 따라서 그리고 향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요. 3억 4,500만 원에서부터 3억 6,500만 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도 역시나 영등포 지역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실투자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매매 가격도 올랐지만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저층은 한 2천만 원, 그리고 뷰가 정말 환상적인 정말 좋은 곳은 이제 3천만 원이면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뭐 임차가 맞춰준 곳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등기를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소액 투자 매물도 있습니다. 월세를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에서 1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 걱정을 많이들 걱정을 하실 텐데요. 몇 개를 가지고 상관없이 주택과는 달리 몇 개를 가지도 상관없이 4.6%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시게 된다면 신축에 한해서 85%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오히려 이제 오피스텔의 투자로 지금 수요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들도 알아두신다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주변의 수많은 직장인분들께 특화된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투자에 유리한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이네요.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할 수 있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여긴 거주의 만족도가 참 높은 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죠. 왜 이렇게 다들 살기 좋다고 하는지 일단 서초구 양재동의 입지 조건부터 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좀 소액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강남구에 속해 있는 서초구고요. 서초구 내에서도 정말 살기 좋게 정평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천변을 끼고 있다는 점인데요. 양재천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내 집 도보 1분 채 걸리지 않는 곳에 바로 이제 양재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양재천에서는 또 카페 거리라든지 맛집들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라든지 이런 직장인들 수요 자체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남권 내에서도 지금 더블 역세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양지역 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지금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신분당선 지금 공사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두 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GTX C 노선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교통호재의 프리미엄이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특히나 이제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한 올해 말에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또 가격 상승을 이끌 만한 그런 소식들을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양재동이 교통이 좋은 이유가 또 인근에 또 바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과의 진출입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에 많은 대기업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고 유통 물류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신분당선 위에 한 정거장만 가게 된다면 강남역 속 상권이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일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상권이 굉장히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이제 양재천이 또 흐르고 있다라는 점. 이 천변을 따라서 이 집값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재동 하면은요, 역시나 이제 강남권 내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들이 굉장히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재동의 가장 대표적인 양재 R&D 연구 단지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옛 정보사 부지에 또 서초구에 수많은 첨단 업무 단지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곳에도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겠고요.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뭐 코오롱 부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삼성타운이라든지 이곳에도 역시나 많은 업무타운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는 이제 삼성역과 앞으로 이제 GTX C 노선이 개통이 되면 한 정거장이면 바로 도달이 가능한데요. 삼성역의 국제기로 복합 개발지구까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위쪽으로의 뭐 역삼동의 뭐 테헤란로라든지 원주 신논현의 뭐 의료관광 산업벨트라든지 수많은 업무 시설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동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내 집 바로 앞에 양재천이 흐르고 있고 또 예쁜 카페 거리도 있고 녹지 환경도 좋은 강남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건조의 만족도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요. 개발 호재는 어떨까요? 네, 우선적으로 지금 양재동 하면은 양재 R&D 특구로 만들겠다라는 정부의 계획 하에서 지금 이곳에서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세할 수 있는 수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를 비롯한 서초도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양재역이고요. 바로 한정거장 위에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이제 강남역에 이 부지에 수많은 업무타운이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수많은 일자리들이 아주 가깝게 이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서초구의 직주 근접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서초역에서 강남역까지 종상향을 시켜줌으로써 서초대로에 굉장히 낮았던 건물들이 높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로를 따라서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업이라든지 업무, 쇼핑 시설들이 늘려나가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 만한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GTX C노선이 바로 이제 양재역에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이 서초구 내에서도 양재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삼성역까지는 딱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이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와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다 완성이 되고 난 후에 들어가면 늦겠죠. 아직 착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들어가셔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신분당선 이용도 여전히 가능하지만 지금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사역까지 1단계 공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1단계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앞으로 2단계까지 용산까지 접근이 빠르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재에서 용산까지는 15분 이내로 굉장히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또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개발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의 수건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정말 대규모의 프로젝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가 되겠는데요. 이미 지방에서는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총 7.6km 되는 구간, 교통은 지하로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상부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다든지 여러 편의시설들이 생겨남으로써 단절되어 있던 강남권을 하나로 또 통합해주는 그런 효과, 그리고 교통이 굉장히 원활해지는 그런 효과를 받아봄으로써 인근에 위치하고는 양재동에서도 굉장히 큰 집가 상승을 일으킬 만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기다리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호재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강남에서 딱 3곳만 이 GTX C노선이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 만나보는 양재역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것만으로 좀 충분한 매력을 지금 느끼고 계실 것 같거든요. 완성이 되기 전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네, 양재동입니다. 서초구 양재동이고요. 이제 인근의 서초구 내에서도 그나마 좀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한데요. 우선적으로 양재동은 편리한 생활 인프라, 주변에 많은 업무시설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내 집 바로 앞에 도보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양재천이 흐르고 있다라는 천변을 끼고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준공은 6월 말, 7월 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동으로 들어가는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더 좋을 곳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격 자체가 지금 투룸 기준으로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재동은요, 아시다시피 이제 뭐 계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없습니다. 보통의 이제 이런 연립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신축 주택들의 수요층 자체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전세가를 임대 금액을 활용을 해보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의 투자가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월세를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보증금 한 5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양재동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바로 앞에 양재천이 흐르고요. 또 바로 앞에 GTX C노선까지 지나가게 되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주택이었습니다. 자, 무료 전화 통해서 이사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내 집 마련의 타이밍 잡아보고 투자의 변화 대응 방법까지 1:1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예약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박미희 이사님의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